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재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은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과연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실까요? 참 안타깝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모님의 노후 자산을 노리는 성인 자녀의 재정적 착취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하는 마음으로 그저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켜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병장수에 꼭 필요한 귀한 건강 정보들과 어르신 맞춤 건강 레시피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인 자녀의 재정적 착취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고 극단적인 상황만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자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입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빌려간 돈을 제때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유흥비나 도박자금을 요구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관련 정보 요구와 서류 통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복잡한 금융거래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통장 비밀번호랑 인감 좀 주세요. 이런 말을 건네며 부모님의 금융계좌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감 등을 요구하고 관리 권한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 몰래 예금을 인출하거나 심지어는 소중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지금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와요. 혹은 아버님, 이 상가 건물을 팔아서 저한테 주시면 나중에 더 큰 이득을 보실 거예요. 라면서 재산 처분이나 투자 결정에 있어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강요하는 행위들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시기를 노리는 경우가 더욱 가슴 아픕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다 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식이죠. 심지어는 자녀의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부모님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오직 부모님만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재정적 착취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부모님의 소중한 자존감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가족관계를 파괴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슬피고 무서운 일입니다. 내 자식이 왜 이럴까? 아마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지만 몇 가지 흔한 위험 신호와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험 신호들입니다. 이런 경우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녀의 잦은 금전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패턴 없이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거나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 금융계좌 정보, 부동산 현황 등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묻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부모님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자녀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재산 관리를 자처한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친척,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도록 유도하여 부모님을 고립시키고 자신만이 유일한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재정 서류를 자녀가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모르게 통장, 도장, 인감, 신분증 등을 가져가거나 부모님의 동의 없이 중요한 서류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분명 재산이 있는데도 부모님의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가 부족해지거나 평소보다 갑자기 검소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적 착취는 왜 발생할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과도한 빚 등으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부모님의 재산을 마치 쉬운 해결책처럼 여기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속 개념도 문제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상속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미리 땡겨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자녀 사랑 또는 죄책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무리한 요구에도 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보 비대칭 및 법률 지식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금융 및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의 말만 믿고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 스스로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어지면서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 현황을 자녀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세요. 하지만 재산 공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대략 이 정도의 재산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알려주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은 이 정도이고 이것은 오직 나를 위한 돈이며 너희에게 갈 돈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노후 자금은 부모님의 독립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니 이 돈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점을 꾸준히 대화하며 알려주세요.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고 부모님의 노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금융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변호사, 세무사, 은행 PB 등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노후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자녀가 이해하기 쉽게 재산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임의 후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명확할 때 미리 법원에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까요? 여러분의 자녀 중 가장 믿을 만한 한 명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자녀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 설정도 중요합니다. 후견인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의료 행위는 어떻게 결정할지 등 여러분의 의사대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만약 판단 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재산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을 미리 막아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안심신탁과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여러분의 재산을 맡겨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미리 정해둔 방식대로 병원비나 생활비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있어 특정 자녀에게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기 부담스러울 때 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투명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이미 자녀의 재정적 착취가 의심되거나 진행되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자녀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두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 기록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 회의를 소집해 보세요. 모든 자녀가 모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의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문제가 심각해졌다면 변호사, 상담 전문가 또는 지역의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과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모든 위임장을 주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취소하거나 여러 자녀에게 권한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고 때로는 희생하는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책임감 있는 모습이자 현명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돈 문제로 인해 불필요하게 얼룩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명하게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존엄하고 평화로운 황금빛 노년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